뉴욕을 방문한 허준 선생. 침으로 바이러스도 잡나요? 맨해튼을 방문하고 돌아온 후 선생은 한동안 한국에서 가지고 온 약초를 정리하고 탕제를 끓이느라 도통 나갈 생각을 않는다. 심심해진 모래알은 공원에 나가 바람 좀 쐬기로 했다. 잔디들이 파릇파릇 돋아있는 공원에는 서너 명의 사람들이 한가로이 걷고 있었다. 모래알도 그들 틈에 끼어들어 느긋하게 뒷짐을 지고 걷는데 공원 한 구석에 귀에 익은 한국말이 들려온다. 71, 72, 73. 한 남자가 공원 한 옆에 있는 철봉에 매달려 큰 소리로 숫자를 세고 있었다. 다가갈수록 미스터 박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숫자를 세던 미스터 박 역시 모래알을 발견하고는 철봉에서 뛰어내리더니 반갑게 달려온다. 모래알, 왔으면 인사를 해야지. 옐로우 택시는 어디 두고 여기서 뭔 일인가? 심하게 운동했는지 미스터 박의 이마에 땀이 흐르고 있다. 미스터 박, 너무 무리하지 마시게. 중용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해. 모래알은 뒷짐을 지고 다시 걷는다. 미스터 박도 뒷짐을 지고 그 뒤를 따른다. 그러나 미스터 박은 걸으면서 연신 재채기를 한다. 감기 조심해야겠네. 이미 걸린 것 같네. 목 뒤가 으시시하고 콧물이 나오는 게. 어서 타이레놀 하나 먹어야겠어. 대다수 교포들은 감기에 걸리면 타이레놀 하나를 먹으며 견딘다. 이런 일이 몇 차례 되풀이되면 본인도 모르게 건강이 상한다. 타이레놀 많이 먹으면 간이 망가지네. 감기에는 침과 뜸이 최고야. 한의학은 감기와 독감을 치료하면서 발전해 왔다. 대략 1800년 전에 저술된 한의학의 최고 고전인 상한론에서는 감기에서 시작하여 병이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를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감기에 대하여 이토록 정교하게 분석한 다른 의학 서적은 아직도 없을 정도이다. 상한론에 따르면 감기는 만병의 근원 중 하나이다. 심지어 감기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그 사기가 심경맥에 들어가 부정맥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참으로 바이러스도 찔러 죽이는가 보이. 미스터 박은 침으로 감기를 치료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사실 한의학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하는 대다수 한국인들도 침이란 그저 허리 아프거나 발목 삐었을 때 맞는 것이고 약이라면 보약 정도로 알고 있을 뿐이다. 침으로 바이러스를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닐세. 우리 몸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면역력을 키워주는 것이지. 여기서 이러지 말고 침 한 대 맞아보면 알 거야. 그날 미스터 박은 침의 위력에 또다시 놀랬다. 침 한 방에 찡찡거리던 코와 뻣뻣하던 뒷목이 풀리더니 몸이 상쾌해졌다고 그는 탐복했다. 스와인 플루. 한때 스와인 플루가 창궐한 경우가 있었다. 플루에 대한 공포가 온 세계를 덮고 있었다. 마켓마다 플루 백신을 맞겠다고 장사진을 치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백신 맞는 것을
플루샷이라고 부른다. 총을 쏘아 독감을 잡겠다는 건지 아니면 주사가 총처럼 무서운 건지. 강추위가 물러나고 날씨가 조금 풀린 어느 날 K에게서 긴급한 연락이 왔다. 아들이 스와인플루에 걸렸다는 것이다. 병원에서 확진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들의 친한 친구들이 플루에 걸려 결석했다고 K는 사색이 다 되어 있었다. 그날 선생은 하루 종일 치솟는 K 아들의 고열과 싸웠다. 종일 꼼짝도 않고 간비신의 화열인 행간, 대도, 연곡에 자침과 발침을 계속하였다. 물론 대추와 곡지 등 몇 개의 혈에도 침을 놓았다. 밤새 고열로 인사불성이던 아이는 아침 무렵 열이 내리더니 일어나 죽도 먹었다. 기적적으로 다음 날 건강을 되찾아 학교에도 갔다. K는 그 후로 한의학의 신봉자가 되었다. 요즘도 그는 그 당시를 회상할 때에는 입에 거품을 문다.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며. 풀이 약초이다. 어느 따뜻한 봄날 선생은 두툼한 책 한 권을 꺼내어 모래알에게 건네준다. 받아보니 옥편이었다. 풀초변과 나무목변을 살펴보아라. 이제 봄 약초들이 돋아날 텐데 미리 공부해 두어라. 옥편에는 초두머리 부에 1200여 글자, 나무목 부에도 1200여 글자가 있었다. 모래알은 총 2400여 글자의 뜻을 음미하고 해독하는 재미에 빠져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약이란 글자를 분해하면 풀초와 즐길 낙이 된다. 즉, 풀을 즐기는 것이 약인데 정말 맞는 말이다. 주변에 보이는 흔하디 흔한 풀이지만 즐길 줄 안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효과가 나타난다. 얼마 전에 왼쪽 복숭아 뼈 위에 진물이 흐르는 50대 초반의 남자분이 찾아왔다. 그는 5년째 이 병을 앓고 있지만 이런저런 치료가 별로 신통하지 않았다고 했다. 선생도 침과 뜸을 몇 차례 시술하였지만 효과가 없었다. 선생은 고민 끝에 약으로 치료하기를 결심했다. 그것도 아주 쓴 약으로. 아무리 쓴 약이라도 먹을 자신이 있는가? 물론입니다. 제 병만 낫는다면야. 황백을 군약으로 삼아 조제한 감히 황백탕은 매우 썼지만 겨우 한 재를 먹었을 뿐인데 5년이나 그를 괴롭히던 진물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 그의 아내는 뽀송뽀송해진 남편의 피부를 보고 신기해했다. 옥편과 벗삼고 풀과 나무와 씨름하던 어느 봄날 그들은 바람 쐬러 집 근처에 있는 공원으로 나갔다. 저기 달래밭이 아닌가요? 공원 한 구석에 달래가 무리지어 자라나 있었다. 모래알은 어린 시절에 자주 먹던 달래 된장국이 떠오른다. 허리를 굽히고 달래의 향에 취해본다. 봄마다 먹던 그 삼삼한 향기가 전해온다. 모래알, 지금 뭐 하는 거요? 미스터 박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에 모래알은 깜짝 놀란다. 여기서 달래를 캤다간 저기 공원 입구에 있는 감시원에게 걸려요. 미스터 박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제복을 입은 사람이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한국인들이
하도 나무를 캐가기 때문에 저렇게 감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원에는 쑥, 민들레, 질경이 등 우리에게 너무도 친숙한 나물들이 도처에 널려 있었다. 수양버들도 신기했는데 이렇게 나물들도 한국과 유사하다니. 새로운 발견에 도취한 선생은 태초에 한국과 미국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이론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요즘도 선생은 이 이론의 증거를 찾기 위해 주변 공원을 산책할 때마다 풀들을 눈여겨본다. 공원 한옆에 땅콩 텃밭도 있었다. 모래알은 그 옆에서 떠날 줄 모른다. 엄청난 영양소와 비타민이 어울려져 있는 땅속 보배. 땅콩은 어린 시절 그의 추억을 불러일으킨다. 과수원을 하던 아버지는 해마다 나무들 사이에 땅콩을 심으셨다. 가을이 되면 그것을 수확해서는 가만히 채 아들 방에 넣어주셨다. 당부의 말씀 한마디 하시면서 다 먹어도 좋은데 내년에 씨 할 것만은 남겨라. 긴 겨울밤에 공부하다 심심하면 땅콩을 까서 연필심 끝에 끼우고 호롱불에 즉석에서 돌려 구워 먹었던 추억이 삼삼하다. 신기하게 봄이 되면 땅콩 한 가마니는 거의 없어졌지만 씨로 쓸 것 한 배 정도는 항상 남아 있었다. 이 일을 통해 그는 먹을 것을 먹더라도 씨는 꼭 남겨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게다가 약속은 그것이 비록 부자 간의 한 약속일지라도 지켜야 한다는 가르침도 배웠다.